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평론하는 홍경환입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을 많이 접하죠. 일상에서도. 네, 미술관이나 갤러리 가도 작품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요즘은 그 미술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일정한 공간에 가도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술은 단순히 본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깨닫는가가 사실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현대미술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닌 늘 새롭고 낯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보면 익숙하죠.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은 현대미술의 많은 언어들은 실제로는 그 이전에 기록된 역사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소하게 다가오죠. 그럼 어렵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원래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것. 네, 그게 원래 매력이라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맛이 있다는 것. 현대미술을 접할 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원래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볼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미술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하니까 왜 어려운가에 대한 분석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미술이 갖고 있는 언어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써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어를 쓰고 한 사람은 한국어를 쓴다면 그야말로 불통이 되겠죠. 미술이 그래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인상주의나 큐비즘이나 미래파나 슈르리얼리즘이나 이렇게 이즘과 사조가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소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컨템포러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고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특히 그 언어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봤을 때는 하나의 언어, 두 개의 언어밖에 모르는 분들은 어렵죠. 저희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를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 공부를 하는 거죠. 일단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언어가 남긴 부산물들은 하나의 철학이자 문학이고 과학이자 물리학, 역사학, 지리학. 요즘 현대미술 작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시각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거는 정말 문학 같기도 하고 철학의 영역 같기도 하고 과학 같기도 하고 수학 같기도 하죠. 네, 그게 다 각각의 언어예요. 사유나 그 사고의 영역에 있어요. 대부분이. 네.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생각.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김철환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쉽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입술이나 이런 형상 같은 거 보면은 알 거는 같아요. 그 입술 자체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것이 무슨 박물관에 있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있거나 명품관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 작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바로 단박에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설치 환경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작가님은 의도를 갖고 계시죠. 네.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읽어내는 그 맛도 있어요. 김철환 작가님은 우리 신체 부산물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손톱, 귀지, 그다음에 입술에서 일어나는 이런 각질들 다 쓸데없고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내 몸에 달라붙어 있던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약간 불결하고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 귀하게 모셔지는 그런 고고학적이거나 문화재처럼 특별한 관 안에다가 소장해서 전시하고 나열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작가님이 갖고 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그런 작품을 만드냐는 거죠. 저는 일단 그
추하다는 것에 관한 미를 연상을 했어요. 추도 오늘날의 미술에서는 미학적 범주에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원불멸할 것 같은 어떤 것들도 그 아름답다는 것들도 사실 추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미는 추가 있기 때문에 추는 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양극단에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쾌를 느끼죠. 쾌. 어떤 감정을 일렁이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나 추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요소들이. 김춘환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바로 그 양극단이 다 한꺼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시선을 끌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신체가 갖고 있는 그 탈각된 내부 생산물, 그 다음에 그런 진열장 같은 또는 어디서 구입하거나 수집한 오브제, 외부 생산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한 김철환 작가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불순물, 그러니까 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생산물들을 이런 좌대위에 특별하게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는 미적 권위라는 거를 여기다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외받거나 뭔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대각선상에서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오래간만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김춘환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은 어떤 거죠?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근사했던 뭐 노을이나 너무 아름다운 뭐 연인이나 아니면 애기들 뭐 이런 잊지 못할 너무 특별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제 와, 예술이다 이렇게 감탄사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술과 다른 차이점은 고민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을을 보면서 막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고민하진 않는 거죠. 단지 이제 아름다운 이미지로 소비하는 거죠. 근데 예술 작품은 그렇게 잊지 못할 이미지를 남기면서도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예술과 그런 이미지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상의 영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을 미학적 범주로까지 소환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해내는 것, 예. 뭐 조용함, 표상화하는 것,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많이들 그렇죠. 네. 예술은 사실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네, 받아들임도 다르고요. 그 기준도 다 제각각인데 또 작가마다 이렇게 그 예술에 대한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환 작가님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이 예술과 그냥 감상의 영역에서 있는 그런 것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예. 우리 작가님이 지금 선보이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을 구성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밤샘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일단 씻어야 되니까 욕실에 들어갔는데 오면서 진짜 말도 못할 악취가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냄새가 거의 없던지 아니면 비누 향이 나는 그런 욕실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똑똑해져도 이런 근본적인 몸에서 나는 악취를 극복할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산해낸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으로 연결됐는데 모두가 이제 입술 껍질이나 머리카락, 손톱 모두 다 만들어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생산물들, 뭐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못 만들어내게 못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점에서 아주 닮아 있었고, 그리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모습이 또 두 개가 아주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흉가나 폐차 같은 것들을 보면 위험하게 생각하고 나쁜 기분이 머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버려지잖아요. 사람들 몸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것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 그 가지는 감정이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부산물이 곧 인간이라고 치환을 하면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생산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AI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식인들이. 그런 것들도 경쟁 속에서 그냥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 생길 문제 같은 걸 생각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냈던 많은 것들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안고 있었는데 해결할 고민을 미리 안 해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좀 미술이나 문학 같은 것들이 예술의 영역이 좀 더 거대 담론을 통해서 인류가 좋아져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좀 가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예술 작품은 어떤 취향에 흡수하는 장식도 아니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요즘 뭐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지만 뭐 슈퍼 히어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인류를 위해서 고민하고 막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각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예, 네. 누구에게나 세상에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사람이 태어난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 안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실천하고 싶어서 예,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그 요셉 보이스가 말하는 사회적 조각이라는 개념과 맞닿는 게 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곧 예술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다 미술가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이 미술가, 예술가는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가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환 작가님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아직은 젊잖아요. 어떻게 기억되는 건 개인의 몫이라서 제가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즘 작업을 계속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최근에 좀 크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 작업이 그것 때문에 정체되는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좀 피로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힘든 부분이죠. 그거. 예, 근데 한국 사회가 요즘 보면 그 공모 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고 예전에는 나이대가 안 되면 이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폭들도 약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과물을 안 만들어내지만 창작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가 생상하는 것들을 구현하는데 어려움 없이 다 진행하는 것들이 제 꿈이고 예. 작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것. 예. 그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작은 소망이시겠네요. 예. 예술가는 절반은 현실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이 닥치면 사실 그런 무게감이 정말 크게 다가오죠. 그렇죠. 예. 네. 다행히 이렇게 고향문화재단이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제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 대비 풍족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늘의 이 흥미로운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들 한편 고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 고양시에 이런 좋은 그 전시장이나 그리고 좋은 작가님들이 많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양 시민들이 예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객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산물 입술이란 제목이고요. 제 입술에서 나온 그 입술 껍질을 수집한 것들을 이제 아크릴 그 박스 안에 진공 상태가 되게 이렇게 구성했고요. 이 재료 자체가 뭐 화려하든가 이렇게 눈에 띄는 재료가 아니라서 겉에 자대를 이용해서 작품에 좀 집중도 하게 하고 그리고 권위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뒤에 보이는 작품은 음모 작품인데요. 제 발끝에서 음모가 위치한 그 자리까지의 길이를 유리판에 이제 그 재단해 와가지고 원래 형태로 재현한 작품이고요. 기지 작업은 2006년부터 이 작업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했는데요. 제 귀에서 나온 기지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진공 상태가 되게 구성한 작품입니다. 뒷면에 보이는 이제 그 우주 작업은 이 작업도 동일하게 2006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작품인데요. 태미에서 했던 2019년도 개인전을 위해서 따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유리그릇이 들어있는 이 자대 작품은 2018년도에 대구에서 그 재개발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작품인데요. 제가 리서치하던 그 공간 중에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버려진 유리그릇들을 수집해가지고 작업을 제작했습니다. 저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그 집 먼지인데요. 깨진 그릇이 이제 세트가 원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서 이제 버려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그 집 먼지를 통해서 이제 복원해가지고 대단한 보물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한 작품입니다. 재개발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에스키스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마을을 올려다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올려다보면서 그 벽에 생긴 얼룩이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돌 같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저를 만든 건 그런 어릴 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상했던 과정들이 만들어준 정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60도 촬영이 가능한 VR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하고 그거를 관객들이 그 시점이 돼가지고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초기 작업은 그 밥을 먹으면 몸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수집하고 그걸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식의 작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이 작업들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외부의 생산물과 내부의 생산물이 닮아 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그 소재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재개발 관련된 문제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이 사라지는 것들이 이런 제가 쓰는 소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리서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감상에 빠졌는데요. 거기에 버려진 집들이나 집기들 보면 아주 어릴 때는 되게 꿈의 공간들이라고 보여지던 그런 것들이야. 2층 양옥집에 앞에 정원이 있고 조그만 연못도 있고 막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게 왜일까라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가진 답은 7, 80년대에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미국의 중산층 그 주택 모델들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근데 재료가 이제 비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멘트로 구성한 것들이 그 재개발 지역의 주택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재밌었던 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거죠. 벽 두께가 이제 나무로 원래는 그 묘사해야 되는 것들이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재력이나 아니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장식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그런 과장된 조형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인상적이게 느껴서 가지고 오는 소재들과 굉장히 닮아 있었던 거는 이것들이 카피이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려청자의 카피나 아니면 크리스탈 그 식기의 카피 같은 것들이 이제 집에 버려진 거죠. 그게 만약에 프랑스나 이태리 정말 명품 그 크리스탈 그릇이고 실제 고려청자였으면 그게 깨졌다고 해도 갖고 갔겠죠. 그 마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을도 그 서구 중산층의 모델을 뺏긴 카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큰 흐름을 예술가 개인이 이제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에 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저는 저 나름대로
관객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그 소재나 형태 같은 게 제약을 전시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일단 나무나 이런 걸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 외부 환경 같은 데 제약이 많아서 전시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관객들도 더 무겁게 느껴서 거리감을 두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소재나 형태를 변화를 줘서 그 일반 관람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만지는 행위를 같이 동반하면서 이 그 고급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요. 앞으로의 작업들은 좀 그런 부분에 변화를 가지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